승무패 35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가와사키와 간바 오사카의 경기입니다. 저는 가와사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픽만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을 하실 때 고등수 독식 적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독식이나 투폴 추천을 드리는 픽들은 폴더수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아까운 픽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일치를 한다면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가와사키가 최근에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직전 셀에서 오사카 원정에서도 1대2 역전패를 당했는데 그래도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간바 오사카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에서는 4연승으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달에는 간바 오사카 원정을 떠나서 2대2 무승부에 그쳤는데 극장골로 겨우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에서 확실히 가와사키가 올 시즌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백업 공격수 친NK 선수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주전급 자원의 이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올 시즌 가와사키가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세트피스로도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중에 원래 사간도스전이 있었는데 사간도스 쪽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간바 오사카보다는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상황입니다. 레안드로 다미앙 선수가 올 시즌 리그 3골에 그치고 있고 최근 리그 9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이 다미앙 선수가 최근에 간바 오사카를 상대로 3경기 4골 킬러 면모가 있었습니다. 최근 제2리그 경기만 놓고 보면은 1승 2무 3패로 상당히 부진한 가와사키이기 때문에 이변을 노려보신다면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바 오사카 역시 직전 쇼난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이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쇼난이 후반에 퇴장을 당했는데 수적 우위 속에서도 동점골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확실히 간바 오사카 역시 공격력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병 공격수 레안드로 페레이라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이 골 결정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도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데 수비 상황에서 세밀한 쇼패스 플레이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와사키 특유의 세밀한 쇼패스 플레이가 살아난다면 간바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제1리그 원정 경기 4연패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간바이고 주중에 쇼난 원정을 갔다가 가와사키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열세가 있습니다. 산프히로와 함께 제2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 간바 오사카이기 때문에 가와사키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가 살아날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기대 이하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유기적인 공격 대신에 올 시즌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을 정도로 화력이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가와사키도 그렇고 간바 오사카도 그렇고 최전방에서 한 방을 보여줘야 되는 외국인 용병자원들의 부진이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간바 오사카의 실점 지표를 나타낸 통계인데 간바 오사카가 세트피스 실점이 2골밖에 없습니다. 산프히로와 함께 제2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가와사키가 올 시즌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가와사키가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의외로 간바의 수비를 뚫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와사키의 외국인 공격수 다미앙 선수가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간바 오사카를 상대로는 최근에 3경기 4골 킬러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깜짝 부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간바 오사카의 경우에는 주중에 쇼난 원정을 치렀지만 가와사키는 사간도스전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가와사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바가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 한 방이 있는 팀이고 실제 가와사키가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불안 요소이지만 간바가 올 시즌 J리그 원정에서 득점력이 세 번째로 좋지 못할 정도로 원정에서는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간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와사키의 체력 우위와 최근 홈에서의 상대전적 우위, 그리고 최근 국내파 자원들의 경기력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까지 고려를 한다면 가와사키가 반등할 타이밍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다만 직전 맞대결에서 가와사키가 간바를 상대로 진땀 무승부를 거뒀고 가와사키의 최대 득점 패턴인 세트피스에서 간바가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인 점을 고려한다면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는 가와사키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이와타와 비셀 고베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와타 사이드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후쿠오카와의 홈경기에서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3승 3무 4패로 원정에서의 1승 4무 5패보다 홈에서 성적이 근소하게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셀 고베와의 상대 전적은 1승 2무 7패로 열세인데 그래도 지난 5월달에 고베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현재 2연패 중인데 리그에서는 3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한번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공격수 곤잘레스 선수가 출전이 불발이 되고 있고 오츠 유키라는 2선 자원 역시 빠져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한 방이 부족한 이와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숏패스와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 실점적인 측면에서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만 12골을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 공격이 강점인 팀들에게는 상당히 쥐약인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J리그 3경기 1무 2패 하락세에 빠진 이와타이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파비안 곤잘레스라는 외국인 공격수가 최근에 나쁘지 않았던 골 감각이었는데 최근 리그 3경기에서 결장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스 윙백 자원인 스즈키 유토 선수가 올 시즌 리그 5골 4도움을 기록 중인데 최근에 복귀를 한 다음에 두 경기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컨디션 난조가 있습니다. J리그에서 실점이 세 번째로 많은 팀이 이와타이기 때문에 수비가 기본적으로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비셀 고베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의 상승세를 타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직전 시미즈와의 홈경기 2대1 극장골 승리를 거두면서 이 요시다 감독 부임 이후에 2연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원정 경기에서는 J리그 꼴찌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최다 실점이 4위이기 때문에 비셀 고베 역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와타 원정에서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 공격수 무토 선수와 오사코 유야 선수의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과 인천에서 영입을 한 공격수 무고사 선수가 입단식을 치렀기 때문에 최전방에서의 한방 화력은 비셀 고베가 이와타보다는 확실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기 부상자 외에 최근 주전 자원들의 결장은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도 충분히 비셀 고베가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면서 동시에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비셀 고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감독 교체 이후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탄 비셀 고베 쪽으로 투표율이 몰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비셀 고베의 측면 공격력을 의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타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측면 크로스 실점이 J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측면 공격력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맥을 못 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이와타의 실점 지표인데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측면 크로스 패턴에 의한 실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타가 무려 12골이나 크로스로 실점을 하고 있는데
아래 통계는 크로스 지표를 나타내는 통계인데 빗셀 고베가 J리그 18개 팀들 중에서 16위로 크로스 공격이 그렇게 날카롭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공격이 최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교롭게도 이와타가 측면 크로스 지표가 떨어지는 가와사키, 나고야, 빗셀고베, 교토상가, 도쿄를 상대로는 올 시즌 패배가 없습니다. 가와사키를 상대로 1대1 무승부, 나고야를 상대로 2대1 승리, 교토상가를 상대로 4대1 승리, FC 도쿄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고 빗셀고베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이와타이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측면 크로스 지표가 떨어지는 팀들을 상대로는 확실히 이와타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이와타 사이드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빗셀고베가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세트피스 패턴으로 이와타가 비교적 실점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빗셀고베가 세트피스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측면에서도 막히면서 이와타가 꾸역꾸역 승점 1점 정도는 따낼 수 있는 경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패턴적으로도 올 시즌 리그 3연패가 없었던 이와타이기 때문에 현재 2연패 중이라는 점에서 분위기 반전의 타이밍이라고도 보여지고 빗셀고베가 최근에 사간도스를 상대로 원정 첫 승을 거뒀지만 여전히 J리그 원정 성적이 꼴찌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와타가 무승부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고베가 공격진 무토 선수와 오사쿠 선수의 컨디션이 살아났고 이 무고사 선수 역시 출전 가능성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의 화력은 고베가 한 수 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이와타의 승리까지 가져가지는 않는 것이 이와타 역시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공격 쪽에서 곤잘레스 선수가 또다시 결정이 된다면 스즈키 유토 선수의 컨디션 저하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전북과 인천의 경기인데 전북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터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이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원정과 홈 성적이 상당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홈에서 2승 4무 3패고 원정에서 오히려 9승 1무 1패인데 원정 성적은 K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상하게 홈에서 성적이 12개 팀들 중에서 11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홈 고자 면모가 있는 올 시즌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7승 3무 0패로 최근에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전북이고 5월달에 인천 원정에서도 1대0 꾸역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매 시즌마다 무승부로 전북의 덜미를 한 차례씩 잡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왠지 전북이 기세가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의외의 통수를 무승부로 맞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10경기 8승 1무 1패의 상승세인데 구스타보 선수가 최근 FA컵 포함해서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구스타보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측면에 송민규 선수 역시 10경기 만에 공격 포인트 어시스트를 추가를 했고 최근에 쿠니모토와 바로우 선수 역시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전북의 주요 공격자들의 컨디션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 시즌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공격수 일류첸코 선수 같은 경우에는 FC 서울로 떠난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적이 가까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드필더 김진규 선수 외에 이렇다 할 결장자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전북이고 K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것이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0대1 극장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무고사 선수가 이적을 한 뒤에 2경기 연속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는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골 결정력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2부 리그 경남에서 공격수 에르난데스 선수를 영입을 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에르난데스 선수의 합류 시점이 언제일지는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K리그 원정 6경기에서 4무 2패 무자비 면모를 보이면서 승리가 없는 인천이고
이 미드필더 김도혁 선수가 최근 2경기 결장이 되면서 중원 쪽에서 기동력이 저하가 되고 있는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베테랑 수비수 오반석과 강민수가 여전히 빠져 있고 베테랑 미드필더 여름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면에서는 인천이 전북보다 조금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 2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1패 중이라는 점에서 특유의 K리그 최대 무자비 공동 2위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에도 전북의 덜미를 무승부로 한번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과 분위기를 놓고 보면 전북으로 압도적인 투표율이 몰릴 만한 경기인데 뒤통수가 쎄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북이 인천을 상대로 최근 10경기 7승 3무 압도적인 상대 전적이 우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이 최근에 3시즌간 시즌마다 한 경기씩 꼭 전북을 상대로 이 무승부를 캐면서 고춧가루를 뿌려왔습니다. 다만 최근 3무가 모두 인천의 홈 경기에서 거뒀다는 점인데 한 가지 고려사항은 올 시즌 전북이 오히려 자신들의 홈 경기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인천이 원정에서도 충분히 무승부를 캘 만한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전북이 한창 잘 나갈 때 인천이 무승부로 또다시 통수를 치는 패턴도 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 4경기 3승이 모두 한 골차 꾸역승일 정도로 전북이 경기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기보다는 신승이 많았다는 점 역시 인천 특유의 조직력이 발휘가 된다면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북의 김상식 감독이 직전 FC서울전에서 평소와 다르게 과감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이 전반전에 주도권을 가져갔는데 만약에 전북이 이번에도 인천을 상대로 압박을 가한다면 인천의 경우에는 최전방 골 결정력이 부족하지만 전방의 김보섭, 송시우, 홍시후, 측면의 강윤구, 민경현 같이 뒷공간을 빠르게 파고들 수 있는 스피드가 빠른 자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인천의 효율적인 선수비 후 역습 전술에 전북이 고전을 할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인천의 경우에는 K리그에서 공중볼 경합 지표가 1위를 달릴 정도로 제공권이 좋은데 이 전북이 제공권이 4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전북보다 인천이 제공권에서 우위가 있다는 점은 인천에게는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북의 공격수 구스타보 선수가 K리그에서 라스 선수 다음으로 제공권이 좋은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델브리지라는 인천의 수비수가 3번째로 제공권이 좋은 선수인데 이 델브리지보다도 구스타보가 제공권이 근소하게 좋은 부분이 있고 특히 최근에 구스타보가 FA컵 포함 3경기 연속골 상승세에다가 최근에 인천을 상대로도 2경기 연속골 킬러 면모가 있기 때문에 구스타보가 인천의 제공권을 뚫고 활약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또 하나 변수가 현재 인천이 2부 리그 경남의 외국인 공격수 에르난데스 영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에르난데스 선수의 깜짝 출전이 가능하다면 최전방에서 무게감이 조금은 생길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에르난데스 선수가 출전한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북의 올 시즌 좋지 못한 홈 성적과 시즌마다 인천이 전북을 한 번씩 무승부로 덜미를 잡아왔다는 점, 인천의 올 시즌 무자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이변을 노린다면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전북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독식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대구와 울산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대구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원 삼성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최근에 2연속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 대구인데 그래도 홈에서는 5승 3무 2패로 원정에서의 0승 7무 2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대구이고 최근에 홈에서만큼은 울산을 상대로 2승 1무의 상대 전적의 우위까지 있는 대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대구의 홈발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 4월 울산 원정에서는 1대3 완패를 당했던 대구인데 홈에서만큼은 울산을 상대로 패배가 없는 최근의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수비수 홍정훈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을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부상 자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라마스 선수가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는데 다시 브라질 출신의 미드필더 페냐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호주 A리그에서 4골 11도움을 기록한 플레이메이커이고 왼발 킥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라마스 선수만큼의 왼발 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이스 세징야 선수가 직전 수원 삼성전에서 후반 15분 만에 교체 아웃이 됐는데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이 표정을 짓고 나갔기 때문에 세징야 선수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달에 울산 원정에서 1대3으로 대구가 완패를 당했을 때 에이스 세징야 선수가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에이스 세징야의 있고 없고가 상당히 대구의 경기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울산과의 홈경기에서 대구가 2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그 3경기에서 세징야 선수가 무려 3골로 맹활약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세징야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10경기 4승 6무 무패인데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흐름이 있지만 그래도 4승 중에서 3승이 홈경기에서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확실히 대구가 홈발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징야 선수가 최근에 7경기에서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세징야 선수가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느낌이 있고, 그래도 고재현 선수가 홈 경기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고재현 선수 특유의 위치 선정에 기대를 걸어봄직한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강원과의 홈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결장자가 없는 것이 울산이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가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 홈과 원정에서 올 시즌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격수 엄원상과 레오나르도가 나란히 강원전에서 골맛을 봤기 때문에 공격 원투펀치의 컨디션이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리그 5경기 2승 1무 2패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이기 때문에 최근에 대구 원정만 가면은 심심치 않게 덜미가 잡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게 된다면 대구 특유의 역습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홈 경기의 대구는 특히나 울산을 상대로 상성적인 우위가 최근에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대구가 홈 경기에서 울산을 상대로 3경기 2승 1무 패배가 없을 정도로 특유의 홈발을 울산을 상대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스 세징야 선수가 수원전에서 후반 15분경에 교체 아웃이 됐는데 큰 부상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홈 3경기에서 울산을 상대로 세징야 선수가 3골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세징야 선수의 존재감이 중요한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울산이 포항 원정에서 드러났듯이 수비 뒷공간을 쉽게 노출하는 약점이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징야 선수를 활용한 빠른 역습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구가 가마 감독 체제에서는 과거 이병근 감독 체제보다는 확실히 라인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병행을 하는 팀이지만 최근 연이은 일정까지 고려를 한다면 전반부터 강팀 울산을 상대로 빡세게 압박을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대구의 효율적인 선수비 후 역습에 또다시 울산이 고전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지금 보시는 제공권 경합 지표에서도 울산이 K리그 12개 팀들 중에서 꼴찌를 달릴 정도로 울산이 높이의 약점이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 5위를 달리면서 확실히 장신 수비수들이 많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최근에 감각이 좋은 조진우 같은 수비 자원들이 또다시 한 방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이 직전 경기에서 공격 원투펀치 엄원상과 레오나르도 선수가 골맛을 봤다는 점과 확실히 대구보다는 로테이션 가동폭이 크고 대구보다 하루 일찍 경기를 홈에서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근소하게 울산이 우위가 있다고 본다면 울산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투폴 이상으로 대구 쪽 이변을 노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K리그 최다 무자비 면모를 고려하면 대구의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만 대구 특
특유의 홈발과 최근 울산 상대로 홈경기 승리가 많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충분히 승무패로 지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삿포로와 가시마의 경기인데 삿포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삿포로가 2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도쿄 원정에서 0대3 완패를 당하면서 최근에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5경기 1승 4패인데 그래도 홈에서 3승 4무 1패로 원정에서의 2승 4무 6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이 있는 삿포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J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것이 삿포로이지만 홈에서만큼은 실점이 18골이나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삿포로가 의외로 홈에서는 끈적함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시마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3무 5패로 열세이고 지난 5월달 가시마 원정에서도 1대4 완패를 당했지만 이상하게 홈에서만큼은 가시마를 상대로 1승 2무 2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홈에서만큼은 가시마를 상대로도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리그에서 최다 무자비 공동 3위를 달릴 정도로 기본적으로 무승부가 많은 삿포로이기 때문에 충분히 독식픽으로 무승부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측면 자원인 루카스 페르난데스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결장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트피스가 공격에서 가장 많은 득점 루트를 차지를 하고 있고 실점 패턴 역시 세트피스가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골키퍼 스게노 선수가 직전 경기 징계로 결정이 됐는데 이번 경기는 스게노 선수가 다시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삿포로가 의외로 가시마의 맹공을 버텨내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간바 오사카전에서도 스게노 선수가 오랜만에 복귀를 한 다음에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무실점 경기를 했던 만큼 이 베테랑 골키퍼 스게노 선수가 골문에 있고 없고가 삿포로 수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리그에서 페널티킥 실점이 가장 많은 것이 삿포로이고 직전 도쿄전에서도 무려 세트피스로 2실점을 한 삿포로이기 때문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세레소와의 홈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 3승 2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가시마이고 이 부상 및 결장자로는 마츠무라 유타, 백업 공격수 아라키 류타로 같이 백업 자원들의 결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 누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원체 크로스와 세트피스, 쇼패스 다양한 루트로 많은 득점을 하고 있고 J리그에서 득점이 두 번째로 많은 것이 가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가시마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었던 우에다 아야세라는 공격수가 벨기에 리그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직전 경기 세레소전에서도 우에다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3골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스즈키 유마나 아르투루 카이키, 에베라우도 같이 J리그 정상급 공격 자원들이 즐비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삿포로를 상대로 득점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경기력적으로나 최근 면에서 원정팀 가시마로 쏠리는 경기인데 주목해야 할 데이터가 조금 있습니다. 먼저 삿포로의 경우에는 J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인데 홈에서만큼은 실점이 18골이나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는 퇴장 징계로 직전 경기 결장이 됐었던 주전 골키퍼 스게노 선수가 복귀가 되는데 이 스게노 선수가 지난 간바 오사카전에서 돌아오면서 무실점 경기를 이끌어낸 만큼 확실히 스게노 선수가 있고 없고가 삿포로 수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가시마를 상대로 홈에서만큼은 1승 2무 2연속 무승부로 패배가 없었던 사포로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가시마의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올 시즌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실점을 했는데 사포로가 공격 패턴 중에서 가장 많은 골을 세트피스로 넣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사포로가 가시마의 약점인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도 보여집니다. 최근에 가시마가 리그 3경기에서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 점도 사포로에게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 우에다 아야세 선수의 이적으로 인해서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화력이 떨어질 수 있는 가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시마가 스즈키 유마나 아르투르 카이키, 에베라우도 같이 한방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자원들이 여전히 많고 경기력도 여전히 좋기 때문에 제 아무리 홈에서 실점이 훨씬 더 감소하는 사포로라고 할지라도 사포로의 수비력으로 가시마의 공격력을 막아내기에는 꽤나 힘들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시마의 경우에는 원체 다양한 루트로 많은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루트로 실점이 J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사포로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이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포로의 무자비 면모와 홈에서의 가시마를 상대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상대 전적의 상승까지 고려를 해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나고야와 시미즈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가시와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홈에서 4승 4무 1패로 원정에서의 2승 3무 6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것이 나고야이고, 시미즈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6승 2무 2패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미즈를 상대로 8경기 6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나고야인데,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로 덜미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최대치 2변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전 중앙수비수인 후지이 선수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도 조금은 누수가 있을 수 있는 나고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에이스 공격수 마테우스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마테우스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마테우스 선수가 최근에 시미즈를 상대로 4경기에서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징크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J리그에서 최소 실점 공동 3위를 달릴 정도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것이 나고야이고, 특히 홈에서만큼은 실점이 더 줄어드는 것이 나고야이기 때문에 시미즈가 나고야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나고야이지만 J리그 경기만 놓고 보면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승리가 직전 가시와 원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J리그에서는 확실히 경기력이 들쑥날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미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비셀고베 원정에서도 극장골을 내주면서 1대2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는데, 최근에 감독이 교체가 됐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원정에서 수비력이 근소하게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고, 주전 공격 자원인 스즈키 유이토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미즈 역시 화력이 조금은 약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공격수 티아고 산타나 선수가 최근에 4경기 3골 2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고, 나고야를 상대로 4경기 2골로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티아고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나고야를 상대로 4경기 2무 2패 승리가 없지만 직전 경기에서 극장골을 내주고 아쉽게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최근에 시미즈가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는 점에서 나고야로 투표율이 너무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J리그에서 실점이 2번째로 많은 팀이 시미즈이기 때문에 나고야와는 정반대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과 기세를 보면 나고야로 몰리는 건 당연한데 이 경기도 불안 요소는 있어 보입니다. 먼저 투표율이 나고야 쪽으로 너무 몰린 부분이 있고, 최근 컵대회를 제외하면은 나고야가 J리그 경기에서는 5경기 1승 2무 2패
이 성적이 들쑥날쑥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나고야를 74%나 신뢰를 하기에는 굉장히 꺼림칙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고야가 전통의 한 골차 꾸역승이 많은 팀이고 2.5 언더가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2.5 언더 비율이 무려 89%나 될 정도로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들도 한 골 정도를 꾸역꾸역 넣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고야가 시미즈를 상대로 최근에 상대 전적 압도적인 우위가 있고 최근 홈 경기에서 시미즈를 상대로 2연속 무승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미즈가 의외로 나고야 원정에서만큼은 끈적한 무승부를 거둬왔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전 빗셀 고베전에서 아쉽게 극장골을 내주고 1대2로 패배를 당한 시미즈인데 사실 시미즈가 1대1로 가다가 티아고 산타나 선수가 역전골을 넣는 순간이 있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면서 아쉽게 승리를 놓친 시미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미즈가 감독이 교체된 이후에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고 이 결과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든 경기에서 최근에 교토상가전을 제외하고는 득점을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 자체가 준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미즈의 에이스 공격수인 티아고 산타나 선수의 골 감각이 최근에 올라와 있고 나고야를 상대로도 티아고 선수가 4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고야의 에이스인 마테우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미즈를 상대로 4경기에서 득점이 없었다는 부분에서 시미즈의 에이스 티아고 산타나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나고야가 원체 홈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데다가 시미즈의 최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올 시즌 실점이 2골밖에 없는 나고야이기 때문에 측면 수비가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나고야가 홈에서 특유의 끈적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패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집니다. 나고야의 주전 수비수 후지희 선수가 징계로 빠지는 것이 변수이고 시미즈 역시 스즈키 유이토 선수가 최근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 저득점 무승부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6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산프 1호와 쇼난의 경기인데 산프 1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프 1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요코바리 원정에서 0대3 완패를 당하면서 3승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7승 2무 2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산프 1호이고 다만 쇼난과의 최근 4경기 상대 전적이 1승 2무 1패로 굉장히 팽팽했던 한 골차 승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쇼난의 흐름을 본다면 이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최근 홈 경기에서도 0대1로 쇼난에게 덜미가 잡혔던 산프 1호인데 그래도 지난 4월달 쇼난 원정에서는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더글라스 비에이라라는 베테랑 공격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나쁘지가 않았는데 또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빠져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의 무게감이 조금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제1리그 3경기 1승 2패로 주춤하고 있는데 단 2패가 모두 원정 경기였다는 점에서 홈 깡패 산프 히로가 충분히 홈에서만큼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1리그에서 홈 성적이 두 번째로 좋은 것이 산프 히로이고 최근 제1리그 6경기를 기준으로 성적이 3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컨디션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산프 히로보다도 최근에 제1리그 6경기 성적이 좋은 곳이 쇼난인데 1위 요코마리 다음으로 쇼난이 4승 1무 1패로 승점을 13점이나 따내면서 쇼난의 기세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간바 오사카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수비수 스기오카 선수가 퇴장을 당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일궈낸 쇼난이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산프 1호 쪽으로 가는 이유는
쇼난이 공수 핵심 자원들의 결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스기오카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확정이 됐고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마치노 슈토라는 선수가 직전 경기 부상 여파로 간바전에서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만약에 결장이 된다면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이 모두 빠지는 쇼난이기 때문에 쇼난의 기세가 이쯤에서 한번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J리그 경기에서 7경기 5승 1무 1패의 상승세라는 점이 상당히 걸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J리그 원정 성적이 6위로 나쁘지 않은 원정 성적까지 보여주는 쇼난이기 때문에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꼭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측면이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J리그에서 측면 크로스 공격 지표가 상위권인데 삼포이로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쇼난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째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측면 공격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쇼난의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왼쪽 중앙 수비수 스기오카 선수가 퇴장을 당했는데 이 윙백 타카하시 선수와 함께 왼쪽 측면 수비뿐만 아니라 이 스기오카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쇼난 특유의 왼쪽 측면 공격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래 통계를 보시면 위의 통계가 쇼난의 오른쪽 측면 공격이고 아래가 왼쪽 측면 공격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오른쪽이 46.2 왼쪽이 55.9를 나타낼 정도로 쇼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왼쪽 측면 공격이 좀 더 활발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왼쪽 측면의 핵심 자원인 스기오카 선수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쇼난 특유의 측면 공격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쇼난의 최다 득점자 공격수 마치노 슈터 선수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한 점도 쇼난의 기세가 한풀 꺾일 타이밍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쇼난이 요코마리 다음으로 J리그 성적 흐름이 좋고 삼포 히로와의 맞대결에서도 최근에 1승 2무 1패로 상당히 팽팽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포 히로 역시 최근에 골 감각이 살아났던 더글라스 비에이라가 또다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아쉬운 면이 있지만 여전히 공격 상황에서 미츠다 마코토 선수나 모리시마 선수 같이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쇼난의 핵심 자원 이탈과 삼푸히로 특유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쇼난이 삼푸히로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변을 노리신다면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저는 그래도 삼푸히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5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